네, 안녕하세요. 박ሁ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이제 저희 연구실 내용 중에 이제 설명 가능 연구에 대해서 좀 요약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이제 비지도 그래프 학습 모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어봤는데요. 사실 뭐 그래프 러닝이긴 하지만은 저희가 좀 비지도 학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성 모델이나 뭐 다른 형태의 비지도 학습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XA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 토픽은 제가 박사과정 때부터 하던 토픽이라서 시작할 때는 굉장히 프레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뭐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소화를 하고 뭐 쓸 수 있는 툴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중화되었다고 느끼지만은 기술적으로는 아직 이제 가야 될 길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이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뭐 설명에 대한 정의가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어떤 예측을 했다든지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했을 때 그 결과물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피처가 저희가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리고 가장 많이 해왔던 설명의 정의입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어떤 이제 그 이미지가 있을 때 이게 고양이나 강아지냐 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픽셀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그 영향을 줬는지를 뭐 예를 들면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찾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다양한 이제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 영역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이라 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 외에 뭐 단순히 뭐 뉴런 네트워크 안에 어떤 뉴런이 이제 가장 역할을 했다라든지 혹은 요새는 뭐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이 예측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뭐 샘플이 뭐라든지 그런 형태의 굉장히 많은 형태의 설명이 존재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중에서도 이제 어떤 피처가 가장 많은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진행한 연구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특히 좀 관심이 많이 가지는 데이터가 이제 그래프 데이터인데요. 이제 그래프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 이제 국내 기업들에서 이제 저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예를 들면 뭐 트위터, 뭐 지금 X라고 부르는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어떤 친구들의 이제 이야기를 위에 올려줘야 될지, 뭐 그런 이제 문제도 좀 존재하게 되고요. 뭐 새로 그 서비스에 조인한 유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용자, 친구들을 이제 추천을 해줘야 될지 뭐 그런 부분도 이 그래프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응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뭐 사실 저희가 이런 소셜 그래프들을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개인의 이제 어떤 그 특징들도 많이 이제 함께 다루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성대에 있고 이제 뭐 KDD 논문 많이 보고 삼성 라이온즈 팬입니다. 뭐 이런 이제 저희 그 과거에 이런 이제 저희 애트리뷰트 드리븐의 어떤 그래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뭐 다른 이제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뭐 이 사람들의 행동을 기반으로 어떤 광고를 한다든지, 혹은 검색을 할 때도 이제 옆에 광고도 보지만은 랭킹을 이제 퍼스널라이즈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이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이제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요새 뭐 주가 조작 같은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을 이제 디텍트할 때도 이런 그래프 정도가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뭐 아시듯이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수익이 이런 광고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 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문제는 이제 오늘 특히 저희가 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비지도 학습이 굉장히 많은 다운스트림 태스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두 가지 태스크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생성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제 비지도 학습 모델이 그래프를 위한 비지도 학습 모델이 네트워크 임베딩이랑 GNN이라는 모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 모델 다 이제 딥러닝 시대에 탄생했던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들인데요. 첫 번째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에서 보통 이제 언어나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단어를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그 단어랑 함께 나오는 단어들을 저희가 뭐 웹에서 그냥 긁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샘플들을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손흥민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손흥민과 함께 쓰이는 어떤 단어들의 어떤 세트를 가지고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그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저차원의 임베딩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월투기라든지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제한되었는데 네트워크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정 사람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시퀀스 레벨의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랜덤 워크라고 하는 이제 주변 네이버들을 샘플링을 여러 번 해서 그 사용자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 주로 어떤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시퀀스 샘플을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언어 모델에서 사용했던 이런 월투백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이런 저차원의 인베딩을 찾는 이런 게 대표적인 비지도 박스 방법의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GNN이라고 부르는 모델인데, 이 모델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이제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들이고, 그냥 단순히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정보를 평균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딥러닝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레이블이 없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어떤 태스크들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아까 뭐 소개해드렸던 이제 이렇게 이 검정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현재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정보인데, 이렇게 빨간색 관계처럼 이제 이런 소피아라는 친구가 데이비라는 친구를 알고 있는 건지, 친구로 추천해 줬을 때 이제 애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레이블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데이터 드리븐으로 이제 언스퍼바이즈 모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태스크 중에 하나고요. 오른쪽은 뭐 제가 과거에 이제 연구했던 이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어떤 지진이 났던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정보를 이렇게 실어 나르는지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클러스터에서 어떤 대표적 가지고 있는 레이블을 기반으로 그 클러스터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이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해본 건데요. 이런 이제 저희가 보통 EDA라고 부르는 어떤 탐험적 이런 데이터 분석 방법을 통해서 각 기관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기관들이 나누는지를 알게 되면은, 여기서 EA가 사실 에이전시인데요. Emergency Agency라고 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정보가 이제 보통 흐르는 쪽에서 저 역할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짜 뉴스가 만약에 흐른다면 그거를 제어할 수 있고, 그런 정책적 결정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연구들이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까 이한국 교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도 사실은 이제 레이블 없이 수행을 하는 이제 연구죠. 데이터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본연의 어떤 특징들을 바탕으로 저차원의 표현을 잘 찾는 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하고자 하는 일인데요. 이런 그래프 데이터에서도 X가 여기서 피처이고 A가 adjacency라고 해서 내 친구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Y가 레이블인데, 심지어 이제 슈퍼바이즈 기반의 모델들보다 이제 이런 언슈퍼바이즈라는 형태의 어떤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모델들이 2021년 이후부터 이미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런 비지도 학습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에, 저희도 이런 모델을 사용하는 어떤 그 사용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비지도 학습에 대한 XAI가 그럼 정말 없었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과거 저희가 이제 하던 연구의 그 전 때에는 이제 이렇게 그냥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 글로벌리 전역적으로 중요한 노드들을 찾는 뭐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 하이어키컬 클러스터링을 이 빌리언의 유저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많이 들고, 이제 전역적인 설명, 그냥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것들만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특정 사용자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왜 이렇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까이는 이제 뭐 2년 전에 ICML에 이제 발표된 유립스에 발표된 논문인데요. 뭐 테이지라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엣지, 그러니까 그 지역적으로 어떤 특정 노드가 어떤 표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친구들이 내 영향을 많이 주었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엣지 레벨로 기다 아니다를 이제 결정하는 MLP를 학습하는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델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엣지를 러닝하는 함수가 굉장히 베리언스가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돌릴 때마다 C드에 따라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좀 사용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었고, 그런데 그 XAI 모델에서 이제 그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에는 두 개의 패러다임이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겠죠. 이 그래프가 이게 클래스 A이다, B이다라고 이제 그 모델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관심 있는 이 정보는 이제 그 방향성, 패러다임은 크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인풋 그래프, 테스트 그래프가 굉장히 간소하게 했을 때 최대한 이
인풋 그래프랑 비슷한 프리딕션을 이제 내뱉을 그렇게 간소한 형태의 그래프가 이제 요 테스트 그래프의 예측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팩추얼 엑스플레네이션이라고 하는 방향성이 하나가 있고요. 이것 통해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테스트 그래프를 넣건 이 팩추얼 엑스플레이션을 넣건 prediction probability 혹은 여기선 지도학습이니까요. prediction probability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그런 이제 최소한의 엣지를 가진 팩추얼 엑스플레네이션 설명을 찾는 게 이 요 첫 번째 패러다임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요 일부 서브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 테스트 그래프의 어떤 프리딕션이 가장 많이 변하게 하는 서브 그래프가 무엇일까가 카운터 팩추얼 엑스플레네이션, 저희가 뭐 보통 발레라고 하는데요. 이게 안 나타났을 때 이렇게 예측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다른 디시전 버안들을 이렇게 보내버리는 요 설명을 찾는 게 과거에 큰 두 가지 이제 패러다임이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뭐 이런 패러다임들이 비지도 학습에서는 이제 저희가 연구하던 때에는 이제 뭐 아직 정의가 되었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 정의를 하고 이제 과거에는 언스퍼바이즈 모델에서도 사실은 뭐 거의 트라이가 되지 않았었고, 여기 이제 텍사노미 인덕션이 아까 보여줬던 분들이 S인데 어쨌든 네, 거의 되지 않았었고, 이제 이런 팩추얼이나 카운터 팩추얼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 정의가 되었지 않았던 이제 것을 발견을 하고, 이 아래쪽 두 개 연구가 이제 뭐 저희 연구실과 제가 예전에 했던 연구인데 이렇게 그 과거에 없던 문제를 나름대로 정의를 해서 좀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뭐 레벨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로컬이랑 글로벌이 있는데요. 로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노드에 대한 설명, 내가 관심 있는 사용자의 어떤 그 러닝 학습 결과에 대한 설명인 거고, 글로벌 같은 경우는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그 학습 결과에 대한 설명을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렇게 GNN이라는 모델들에 대한, 그리고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 카운터 팩추얼 설명을 한 결과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재학 중인 강현주님, 한건희님이 같이 연구에 참여를 했었고요. 저희가 먼저 이렇게 그런 비지도 학습에서 카운터 팩추얼을 먼저 한번 정의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새롭게 한번 정의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이 예측 확률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변하게 하는 어떤 서브 그래프가 설명이었는데,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예측 확률이라고 하는 그 평가의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거 대신에 비지도 학습에서는 내 주변의 어떤 그 노드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를 가지고 요 메저를 정의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저희 연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그래프 G가 주어졌을 때 이 GI라고 하는 이 잠재적인 설명을 지웠을 때 가장 많이 내가 관심 있는 이 3번 노드를 변화하게 하는 서브 그래프가 이 3번 노드에 대한 지역적 설명이 될 거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GI가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이제 설명 그래프라면은 요거를 없애게 되면은 이 3번의 네이버가 지금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그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봤을 때 주변에 있는 노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여기서는 사실 이 내 주변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로 탑 K라고 하는 이제 그 네이버링 노드의 개수를 정의를 해줬고요. 그래서 K개의 노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가를 통해서 그걸 가장 많이 바꾸게 되는 서브 그래프가 이 특정 노드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많이들 아시는 K nearest neighbor라는 형태로 이렇게 함수화를 했고요. 거기 어떤 스탯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큰 게 이제 이 importance라는 이제 함수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다 바뀌게 되면 importance가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importance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이 GS, 서브 그래프 GS를 찾는 게 저희가 관심 있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서는 0번 노드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요 엣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을 때 얘를 이렇게 없애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실제로 러닝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다 바뀌게 됐을 때 importance가 1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importance 함수를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지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 저희가 찾아야 될 게 서브 그래프고, 이거를 탐색 문제로 저희는 이제 봤었고요.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몬테칼로 트리 설치 알고리즘을 여기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뭐 몬테칼로 설치 알고리즘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처음에
시작점에서 출발을 해서 주변을 탐색을 하는 거죠. 근데 주변을 탐색을 할 때 어떤 목적하는 이제 리워드를 가장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선택들을 계속 이어나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내 리워드를 높일 수 있는 이 경로를 선택을 하는 게 몬테칼로 트리 서치 알고리즘의 핵심이죠. 저희가 뭐 요 큰 이제 이 프레임워크를 바꾼 건 아니지만은 이 안에서 저희가 이 리워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앞에 보여드렸던 importance 함수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expansion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그 노드의 어떤 주변 노드들을 캔디데이트로 보고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형태로 MCTS 함수를 구성을 했고요. 테크니컬리는 이제 뭐 그렇다고 똑같이 익스펜션을 이제 수행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주변의 노드들을 이제 아무리 확률이 높아서 선택을 했더라도 처음에 이제 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타겟 노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탐색을 수행하는 그런 식의 이제 랜덤 with restart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서 MCTS 함수 자체도 조금 저희 목적에 맞게 좀 개선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6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었고, 실험 결과 굉장히 유의미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문제 정의에서 쓸 수 있는 베이스라인 자체가 굉장히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냥 단순한 데이터 레벨의 뭐 KNN 그래프를 그냥 골라서 뭐 실험을 해본다든지, 혹은 이제 과거에 뭐 어쨌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은 텍사노미 인덕션이나 테이지 같은 모델들도 저희가 저희 실험 데이터셋에서 실험했을 때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을 찾는지를 나타내는 프리시전 리콜, 그리고 임포턴스, 그리고 심지어 사이즈의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작은 수의 이제 엣지를 가진 서브 그래프로 높은 수준의 정확도로 잘 찾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을 저희가 찾아내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BA 쉐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트라이앵글 모양이 이제 이 데이터의 형성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트리 사이클도 이제 다른 데이터 대비 이제 그 구분이 되는 특징들을 정의를 해서 그걸 정답으로 사용을 했었고, 리얼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노드에 대한 어떤 정답을 데이터 레벨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노드가 진짜 얼마나 바뀌는지에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다양한 이제 매저를 정의를 해서 이제 실험을 했었고요. 뭐 모든 이제 경우에서 운 좋게 이제 다행히 좋은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워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정의에서 이제 그 설명이라고 하게 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타겟 모델이 무엇이냐, 이게 언스포바이즈 모델을 지원하냐, 팩추얼이냐, 카운터 팩추얼이냐, 레벨이 무엇이냐라고 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제 했던 연구는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패밀리인 이제 딥워크에 해당되는 스킵그램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연구를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도 팩추얼보다는 일단 카운터 팩추얼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전 연구랑 다르게 이제 글로벌 레벨에서 설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글로벌 설명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러니까 로컬 레벨의 경우에는 특정 노드의 어떤 표현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서브 그래프가 무엇인지 찾는 거고, 어떤 글로벌 레벨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형 레벨, 전체 그래프의 학습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노드가 무엇인지 찾는 게 글로벌 레벨인데요. 뭐 그래프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뭐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냥 뭐 트위터 데이터를 쓴다고 했을 때 그냥 팔로우 많은 사람이 제일 중요한 애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습 모델이 그 데이터에 있는 정보를 이제 그대로 저희가 그 학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학습 모델은 전혀 다르게 굉장히 이상한 거에 오버피팅이 돼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데이터 레벨의 하이스트 디그리 쓰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브리치니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브리치니스라는 특징은 이런 이제 클러스터가,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학습하는 공간에서 클러스터를 정의할 수 있을 때 학습한 어떤 그 결과물 기준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클러스터를 연결하고 있는가가 이 브리치니스에 대한 어떤 그 통계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 단순히 데이터 레벨에서 디그리가 높은 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임베딩 공간에서 서로 다른 클러스터를 많이 연결하고 있는 노드가
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저희가 카운터 팩추얼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친구의 엣지를 끊어버리게 되면은 이 서로 클러스터들이 이제 연결하는 정보를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 임베딩의 어떤 서로의 상대적인 위치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겠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냥 이제 디그리가 높은 이 파란색 노드를 이제 퍼터베이션, 그 엣지를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걸 하게 되면은 얘를 그냥 이렇게 클러스터 1에서 파란색 노드가 없어지게 되면은 클러스터 1에서의 어떤 그 임베딩만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빨간색 노드, 브리치니스가 높은 빨간색 노드를 이제 굉장히 퍼터베이션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1, 2, 3 서로 간의 상대적인 정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임베딩 학습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요 정보를 굉장히 이제 빠르게만 찾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렸던 아까 전 연구처럼 그럼 이제 이 여기에서의 어떤 그 임포턴스를 카운터 팩추얼적으로 저희가 먼저 정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요거를 그냥 하기 위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이제 학습된 데에다가 해보고, 그리고 그 브리치니스가 높은 노드를 그냥 데이터를 보고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클러스터링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제 코스트를 요하게 되고, 이제 그 각 노드 자체가 그 각 서로 다른 클러스터랑 얼마나 연결하고 있는지를 카운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시간적인 이제 그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레디언트 기반의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리니어 타임 안에 저 그 임베딩 스페이스에서의 브리치니스가 높은 노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을 했고, 이제 그 굉장히 사실 요거 증명하도 시간이 오래 걸렸었는데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어떤 노드가 브리치니스가 높게 되면은 저희가 제한한 매저가 최종 매저가 그래프 WGD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 WGD가 이 브리치니스의 어떤 상대적인 관계를 잘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한 연구였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실험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보여드린 연구는 비지도 학습이 이제 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하고 있는 문제 정의 그리고 이제 흐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연구를 무엇을 할 수 있냐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보여드렸던 연구가 뭐 GNN이나 스킵그램으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더 다른 다양한 모델 보여드렸듯이 사실 이런 모델들이 이제 다른 생성 모델이나 다른 형태의 비지도 학습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카운터 팩추얼, 백추얼 같은 경우도 이 두 개, 이 백추얼의 영역에서도 좀 더 해볼 수가 있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설명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같은 경우에는 로컬 글로벌을 지금 각각 찾는데 혹은 유니파이드 된 형태로 찾을 수 없을까 하는 이제 고민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설명 자체도 어떤 OOD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떤 어택에 있을 때도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설명을 잘 생성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이제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청해서 감사드립니다.